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한준TV를 통해 축구계의 다양한 소식들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탈락의 아픔을 뒤로하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뜁니다.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복귀로 토트넘 허스퍼가 다시 골 폭풍과 승리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열리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경기에 대해 영국 축구 레전드와 유력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통해 토트넘의 승리를 만장일치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또한 손흥민 선수의 선발 혹은 교체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현지의 승부 예측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가 설 연휴 기간에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튼의 경기가 처음으로 시작되고요. 2월 11일 일요일 0시에 풀럼 대 본머스, 리버풀 대 번리, 루턴 타운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브라이턴,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2월 11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노팅엄과 뉴캐슬의 경기가 있고, 밤 11시에는 웨스트햄과 아스널, 2월 12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3일 화요일 새벽 5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경기가 열립니다. 첼시가 FA컵 4라운드 재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를 3대1로 꺾으면서 16강에 진출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요. 노팅엄 포레스트도 일단은 브리스톨을 꺾고 16강에 오르면서 누누 감독 체제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냈습니다. 맨유가 흔들리고 있는 빌라와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관심이 되는데, 우선 토트넘이 현재 승점 44점으로 5위잖아요. 맨유가 6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4위 에스턴 빌라, 6위 맨유의 결과도 주목이 되고, 또 현재 8위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브라이튼 역시 지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 또 반드시 이겨서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엘링 홀란과 모하메드 살라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기간 동안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14골에 멈춰있기 때문에 현재 12골로 득점 4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 만약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해트트릭을 몰아친다면 득점 선두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은 웰컴백 소니라는 이제 메시지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에 돌아와서 또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파페 사르 선수가 반갑게 맞이해서 포옹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로메로 선수도 다가오는 장면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까지 소개를 하면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출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전 경기 스코어 예측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손흥민 선수의 복귀인데요. 첫 번째 코멘트가 손흥민 is back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거나 적어도 한국의 아시안컵 탈락 이후 목요일에는 토트넘과 함께 훈련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한다면 토트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히샬리송의 득점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제임스 매디슨도 토트넘에서 이제 막 리듬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 경기를 예측할 때 제가 가진 문제는 브라이튼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로베르토 데체르비의 팀은 아멕스 스타디움 안방에서 열렸던 전반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편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우 일관성 없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턴 타운에 0대4로 졌던 브라이튼의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일주일 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대1로 회복하면서 무너뜨렸던 그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지 않다거나 무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승점을 챙기고 타이틀 경쟁에서 잔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즉, 이번 경기 골이 많이 나올 것이고 승패가 엇갈릴 것이다. 토트넘이 물론 유리하지만 브라이튼도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난타전 끝에 토트넘이 승리할 텐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꼽은 것입니다. 매디슨도 돌아왔고 히샬리송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손흥민, 히샬리송, 매디슨이 득점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인데요. 영국 현지 팬들의 승무패 투표에서도 토트넘 승리가 57%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무승부 28%, 브라이튼의 승리는 15%에 불과할 정도로 토트넘 쪽으로 전망이 기울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 90미닛인데요. 많은 매체들이 이 경기 토트넘이 3대2로 이길 것이다라고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대결 브라이튼이 4대2로 이겼던 경기에서 분명히 브라이튼이 앞섰지만 그때 토트넘은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했고 조금 불운이 따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 브라이튼은 지금 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하고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최소 3골 넣는다는 현지의 전망 납득이 갑니다. 90미닛의 전망도 그런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릴리 화이트, 토트넘이 경기장에 나설 때는 약간의 혼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정말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다. 또 다른 골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에버튼을 상대로 괴롭힘을 당했고 브라이튼은 토트넘에게 완전히 다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더 좋은 팀이긴 하죠. 브라이튼의 빌드업 하지만 매끄럽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공격적인 하이라인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데체르비 감독의 회로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방 공간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면서 쇼트 카운터로 골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하이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뒷공간을 브라이튼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손흥민의 복귀로 토트넘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양팀 모두 공격 3선 어태킹 서드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난타전 양상이면 결정력이 더 좋은 팀이 우세하잖아요. 게다가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팽팽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한 골 차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꽤 많은 체력을 소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아니라 교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이제 베르너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경기를 너무나 이제 오버해서 본인이 소화하면서 체력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런 고려들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나왔을 때는 보통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또 레스터시티와의 이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해트트릭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집중력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감각만큼은 최고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경기가 원래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을 경우에는 결승전이 열릴 시간에 열릴 그럴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집중력과 체력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월에 토트넘의 경기 일정이 이 경기를 포함해서 많이 없어요. FA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휴식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최소 45분, 많게는 선발 출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90미닛은 우선 토트넘의 브라이튼전 예상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히샬리송이 최전방,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왼쪽에 베르너를 뒀습니다. 메디슨이 공미로 뛰고 벤탄쿠르 사르가 투미들, 비카리오가 골문 지키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의 포백을 예상했는데요. 티모 베르너를 선발로 예상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요일에 매치데이 스쿼드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벤치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2부 비수마 말리에서 이제 아프리카 내셔널컵에 탈락을 했죠. 이 두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한 일주일 사이에 2배의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두 선수가 합류할 것이고 둘 다 후반에 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르가 이제 좀 더 먼저 복귀해서 또 좋은 활력을 보이고 있고 벤탄쿠르의 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수마는 후반에 나올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 또 다른 매체인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예상 선발 명단에서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 메디슨, 크루세스키가 이제 이선의 우측에 배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르와 호이비에르를 투미들로 예상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최소한 벤탄쿠르 아니면 비수마가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예상 명단 속에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팰리스전 쿵쾅거림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브라이튼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기복이 많다는 점들을 많은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는 더욱더 부진한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홈에서 이상한 수비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아직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홈에서 승리의 맛을 느끼며 손흥민 선수의 복귀로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유로운 득점 유닛이 여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수비적인 문제가 있고 최근 경기도 좀 아슬아슬한 경기들이 많았지만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길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통계 매체 후스쿼드닷컴도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선발 명단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왼쪽 손흥민, 오른쪽 쿠루세스키, 중앙에 메디슨은 똑같이 예상하고 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사르로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튼과 무승부를 거둔 후 리그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던 게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현재 5위인데요. 6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점 6점 앞서 있고 4위인 에스턴 빌라에는 승점 2점이 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라운드를 맞이하기 때문에 4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기회인데요. 루턴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한 브라이튼은 지난 주말 라이벌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1로 제압하며 분위기를 바로잡았습니다. 브라이튼은 8위를 기록 중이며 가장 근접한 도전자 9위인 뉴캐슬에 승점 2점 차이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지면은 9위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한 골차 승부에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는 예상인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스탠다드도 토트넘은 손흥민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결국에는 양팀 모두 득점하면서 토트넘이 더 많이 골을 넣어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만장일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의 승부 예측과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토요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우려 합니다. 지난달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4라운드에서 탈락한 토트넘은 이미 지난 8월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도 탈락했기 때문에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건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옵타의 시즌 종료 예측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1961년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이자 2008년 카라바오컵 리그컵 우승 이후 첫 번째 공식 대회 우승을 이룰 확률이 0.1%에 불과합니다. 에스턴 빌라 0.3%, 아스널 7.3%, 리버풀 25.7%, 우승 후보의 1순위인 맨체스터 시티의 66.6%가 더 높은 확률이죠. 보다 현실적인 토트넘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24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4위 에스턴 빌라에 2점 뒤진 5위이고 2, 3위인 아스널과 맨시티에 5점이 뒤져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리버풀과는 불과 7점 차이인 5위입니다. 지난 주말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튼과 경기에서 제러드 브랜스웨이트가 크리스탄 로메로의 실수를 틈타 94분에 동점골을 넣으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상위 4위권과의 격차는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동점골은 토트넘이 올 시즌 90분 이후에 실점한 8번째 골이며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90분 이후 실점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 모든 팀들 중에 90분 이후에 가장 많은 골을 실점한 것입니다. 앞서 히샬리송은 전 소속팀인 에버튼을 상대로 잭 해리슨의 전반전 동점골에 이어 두 번째 골까지 기록하면서 12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9골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12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 중에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통산 6시즌 연속골로 이 중 절반을 에버턴 시절에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이 요르단에 의해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후 토요일에 돌아올 수 있는 손흥민의 부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앞서 히샬리송의 활약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리와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출전한 이후 2부 비수마가 복귀하고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조반니 로셀소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노루 솔로몬과 라이언 세세뇽이 장기 결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의 라인업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루턴타운에 0대4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데 이어 23일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라이벌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1로 완파했습니다. 루이스 덩크, 잭 힌셰루드, 파쿤도, 부오나노테, 주앙 페드로가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승리 과정에 브라이튼의 주역은 2명의 10대 유망주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2명의 10대 선수 힌셸 우드와 보나노테가 득점한 것은 2003년 4월 본머스전에 에반 퍼거슨과 훌리오 엔시소가 득점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브라이튼은 팰리스전 승리로 리그 순위에서 토트넘의 9점 뒤진 8위로 올라섰습니다.
히샬성 선수의 최근 8경기 9골 기록을 보면 기대 득점 4.6골 상황에서 2배가량을 초과 달성한 놀라운 결정력도 보여줬고 25번이나 슈팅을 때렸고 현재 토트넘 입단 이후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지난 전반기 대결 12월 28일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2대4의 패배를 당했고 기대 득점도 브라이튼이 3.58골, 토트넘이 2.35골로 브라이튼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지만 슈팅 숫자는 토트넘이 19개로 더 많았어요. 브라이튼이 15개였고 다만 유효 슈팅이 브라이튼이 9대3으로 크게 앞섰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폼이 훨씬 좋고 팀 전체의 폼이 좋다. 토트넘은 브라이튼과 최근 7번의 홈경기 중 또한 6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2년 4월 레안드로 트로사르 현재 아스날 소속인 당시 공격수가 후반 90분에 결승골을 넣으며 0대1로 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12월에 열렸던 전반기 경기에는 주앙 페드로가 2골, 잭 힌셸 우드와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알레호 벨리스와 벤 데이비스의 후반 추격골 속에 브라이튼이 4대1로 승리했었죠. 브라이튼은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에서 2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라이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10경기에서 무패 5승 5무를 기록했지만 원정 9경기 중에는 단 1승 3무 5패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정에서 약합니다. 이 9경기에서 21골이나 실점하기도 했죠. 울브스와 맨유를 상대로 원정에서 초반에 좋은 경기를 거두면서 시작했지만 최근엔 좋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11월 초부터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4패 당하는 처참한 기록을 한 이후에는 최근 8경기 중에서는 단 1패, 5승 2무를 기록하면서 브라이튼의 2대4 패배를 당한 이후에는 좋은 흐름, 정반대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2023년 3월 울브스와의 0대1 패배 이후 최근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무려 73골을 몰아쳤고 매경기 득점을 하면서 득점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대회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이 기록한 공동 2번째로 긴 득점 행진 36경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리버풀, 2011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맨유와 동일한 기록이 되고 2001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아스널이 기록했던 55경기에 이어 2번째로 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최소한 2골 이상을 한 경기에 득점하고 있는데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11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각각 2골씩 실점했으며 2021년 4월 웨스트햄전은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 2골 이상을 득점하고 실점했던 마지막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옵타의 매치 프레딕션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49.7%, 브라이튼이 23.7%로 토트넘이 크게 유리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의 전체 경기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가 5번째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에서 홈팀 리버풀의 승리 배당률이 1.16배,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에서 맨시티의 홈 승리 배당률이 1.20배이고 그 다음에 아스널의 웨스트햄 원정 승리 배당률이 1.55배, 루턴타운과 셰필드 간의 경기, 승격팀 간의 경기에서 루턴의 배당률이 1.75배, 그 다음으로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토트넘 홈 승리가 1.81배입니다. 과연 이러한 전망대로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속에 3골 이상을 기록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4위로 치고 올라가고 우승까지 노리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현지 반응과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